이번 영상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걸 다루지만 마음은 가볍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름 휴가철에 동해 가면 꼭 만나게 되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왜 이런 모양이며 실제 무게는 얼마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등 그런 사소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어촌 사람들은 이걸 산발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닿는 발이 3개만 보여 붙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이 4개입니다. 그렇다고 사발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어감이 별로라 그런 듯합니다. 공식 이름은 테트라포드입니다. 테트라는 숫자 4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고 포드는 발이라는 의미이니 결국 별것 아니게 사발입니다. 암튼 전문가들은 이걸 줄여서 TT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물건의 쓰임새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파도의 힘을 줄여 방파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항구는 어떤 곳에 들어설 거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의 기본은 잔잔한 파도입니다. 이를 위해 항구는 대개 육지 속으로 움푹 들어간 만에 자리하죠. 그 앞에 파도를 막아줄 섬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면 금상첨화고요. 하지만 이런 완벽한 지형은 드뭅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방파제를 만들어 항구를 보호하고 이 방파제는 테트라포드로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조물들을 주로 동해안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파도가 세서이죠. 상대적으로 파도가 약한 서해안에선 설치가 적은 편입니다. 항구 보호뿐 아니라 테트라포드는 해안 침식도 막아주기 때문에 동해의 해안 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를 비롯해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물건을 소파 블록이라고 합니다. 소파라니 쿠션이 생각날 듯 싶지만 그건 아닙니다. 한문으로 소는 소각할 때의 소이고 파는 파도를 뜻하니 파도를 없애거나 줄이는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항구와 방파제를 파도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바다가 있는 모든 나라의 고민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태풍 때의 수십 미터 높이 파도에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 엔지니어들 간에 효율적인 소파 블록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펼쳐져 왔습니다. 그간 각양각색의 소파 블록이 탄생했죠. 그중 이 분야를 평정한 게 바로 이 테트라포드입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제품이란 얘기입니다. 1949년 프랑스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테트라포드는 바로 다음해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있는 한 화력발전소를 보호하는데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곧바로 그 우수성이 입증돼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죠. 현재 테트라포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늘 지진과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일본은 일찌감치 1955년에 테트라포드를 도입했습니다. 대략 3만 킬로미터의 해안선 중 약 절반의 구간에 쓰고 있다는데 일본은 모든 쓰나미를 막을 수는 없어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10초의 시간만 벌어준다면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 무려 4,400군데에 사용 중인데 사실 파도가 센 곳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쓰일 정도로 테트라포드는 알고 보면 인류의 안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선 시공이 쉽습니다. 고대 전쟁에 사용하던 마름새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바로 마름새의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소파 블록입니다. 마름새는 4개의 가시가 달린 주먹만한 철조각입니다. 테트라포드와 정말 똑같게 3개의 발은 땅에 닿고 1개의 발은 반드시 하늘로 향하죠.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실패가 없다는 뜻의 모로 던져 마름새라는 속담이 있을 지경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과 맞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걸 길에 뿌려둠으로써 적군과 말의 진격 속도를 늦출 수가 있었죠.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의 시조도 사용했으니 마름새는 고대 전쟁의 지뢰였던 셈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용 트럭을 막기 위해 마름새를 사용했다 하니 무기계에 이만한 스테디셀러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테트라포드는 바다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어도 마름새처럼 절대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더구나 구조상 무게중심이 매우 낮아 웬만한 파도나 조류에도 무척 잘 버팁니다. 두 번째는 파도의 위력을 줄이는데 최적의 구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테트라포드는 구조라 할 것도 없이 모양이 단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점입니다. 테트라포드의 다리 사이의 각은 어디서 재든 109.5도입니다.
이 4개의 발이 서로 빈틈없이 맞물리는 것 같아도 테트라포드 더미는 곳곳에 성긴 틈새를 만들어내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트라포드 더미가 파도의 에너지를 일차 흡수하고 나머지 성긴 틈새로 파도가 빠지면서 힘이 분산되게 됩니다. 이런 특성으로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와 해안도로 어촌 방어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테트라포드는 다리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거나 경사가 있어도 설치가 어렵지 않고 수명도 길어 유지비도 절약됩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묵은 콘크리트 덩어리인데다 특허 기간이 끝나 별도의 기술료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필요한 수량을 확보한 후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효율성도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워낙 크고 무거워 장거리 운반은 비용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거푸집으로 직접 만듭니다. 한 달 동안 말려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으면 크레인으로 테트라포드를 들어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설치 끝입니다. 테트라포드의 무게는 작은 게 2톤 정도입니다. 우리가 항구에서 흔히 보는 테트라포드는 대략 20톤짜리 중형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센 곳에선 50톤짜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80에서 100톤짜리의 초대형 테트라포드를 쓰기도 합니다. 크기는 작은 게 높이가 1m, 큰 건 5m 정도입니다. 가격은 20톤짜리가 우리나라에선 대략 70만원, 50톤짜리가 17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테트라포드를 제작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이보단 운송 및 설치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를 다 합치면 개당 200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테트라포드가 하는 일엔 파도로부터 항구를 보호하고 해안 침식을 막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 테트라포드는 산사태를 막는 데도 활약 중입니다. 이 육중한 콘크리트 덩치로 사방 사업을 하면 산림복구 비용을 20%가량 줄일 수 있고 복구 기간도 대폭 당길 수 있다는 우리 산림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테트라포드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소파 블록이 있는데 뒤틀린 H 모양의 돌로 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태계 복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물의 유속을 늦춰 강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거나 연어를 비롯한 어류들의 산란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테트라포드는 연안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에 오래 잠겨있는 테트라포드는 굴과 따개비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인공 어초의 역할로 많은 물고기의 서식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으로 인해 테트라포드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 낚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려는 꾼들이 자꾸만 무리하게 테트라포드 위로 오르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구조물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매년 테트라포드 추락사고가 100건 이상씩 일어나는데 구조상 한번 빠지면 구해내기가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테트라포드가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모양도 단순하고 색상도 회색의 콘크리트 일색이라서 그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 염료로 물들인 빨강, 파랑, 노랑 등 다양한 색상의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일부 불만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해일이 잦아지고 해수면 상승도 계속될 테니 테트라포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중요한 방어 무기가 될 것입니다.